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도 미국인데 어제 상하이 종합지수의 오름세가 정말 거침없이 나타났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무려 5.7%나 급등을 했잖아요. 요 며칠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 증시, 그 이유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중국 정책 당국이 그 인민들한테 사라. 네. 그냥 제가 이거 보니까 그 옛날 86년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증권사가 대우증권 자본금이 한 300억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자본 자유와 증권사 대형화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3천억을 만들어라. 네. 그러면서 대형화 10배네요. 예, 그런 에너지에 그 증시 러시 현상이 나왔는데 그때 그 주식 매매 하셨습니까? 저는 그때 학생이어서. 예. 그때 그 대우증권이 액면가가 1,000원이었는데 네. 800원에 거래됐습니다. 이게 3년 안에 58,000원까지 갔습니다. 유상. 대단했네요. 네. 근데 지금 그 에너지를 중국이 명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무슨 얘기냐? 그동안 미국 증시 올라도 약간 우리는 디커플링에 좀 뭔가 따라가지 못했는데 이제 중국 증시가 금융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사이즈만큼 우리 금융주 자본시장 키워 이 코드가 이런 각도를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6월 말을 결정하고 홍콩 특별법 이 이후부터 급등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점검을 해보죠. 보시면 중국 증시나 우리 증시나 당연히 원달러 위안화 이제 7.0을 깨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1180원을 깨고 내려가려는 이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네. 이거 깨면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의 모멘텀을 잡아서 이걸 깨고 내려가면 우리는 중국 따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이제 미국 증시보다는 중국 증시 들여다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상해 증시의 시가상위, 공상은행, 귀태모태주, 농업은행 이 순서고요. 심천 쪽 오량액, 이 오량액도 그 꼬량주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중국은 이 술 백주가 이렇게 시가총액이 커요. 그다음에 메이드그룹이라고 우리나라 중국의 가장 큰 가전업체입니다. 요런 순서인데 여기는 이제 전체를 한 겁니다. 네. 여기에서는 알리바바, 텐센트인데 이 알리바바는 뉴욕에도 상장돼 있고 홍콩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렇죠. 텐센트는 홍콩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의 에너지를 한번 빠른 속도로 비교해 보시죠. 네. 이게 이제 뉴욕에 상장돼 있는데 지금 이 홍콩으로 2019년도에 이제 또 홍콩에도 상장시켰습니다. 이유는 여기서도 벌써 감을 잡는 것 같아요. 금융전쟁 상황에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에 대한 제재나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빠져나오는 벌써 그 미리 준비하는 알리바바의 홍콩 상장 이후의 흐름. 네. 이게 벌써 이것도 중국 기업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월봉이에요? 네, 예. 월봉입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는 2015년부터 쭉 올랐고요. 그다음에 2019년부터 홍콩에 상장된 거는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 시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텐센트도 마찬가지죠. 2018년 고점 찍고 지금 돌파를 시도하려고 그럽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상은행과 건설은행입니다. 네. 이게 보시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네요. 은행주들은. 근데 이제 이 에너지가 상승으로 가면요. 일단 시가상위 종목들의 은행주 비중이 높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1순위 거기에는 공사은행, 건설은행 이런 쪽. 그러면 이제부터 중국 정책당국의 금융주 사이즈 키우기 비슷한 이 에너지가 나오면 상해 증시는 그 속도는 우리가 상상 이상의 속도 2014년에서 15년 생각이 나요. 네. 그때 이제 5천까지 그냥 급등했던 예. 때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오나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귀주 모태 이게 중국 페트로 차이나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약간 중국도 보면 미리 올라간 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영제 관련된 뭐 페트로 차이나 은행주 이런 것들이 못 올랐는데 이제
6월 말을 기점으로 거기서 에너지가 분출하니까 상해 증시가 저렇게 급등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메이드그룹, 오랑액, 심천에 상장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봉을 딱 보면 이 그림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2014년에서 15년에 이 에너지가 다시, 그러면 여기서의 판단은 3,500을 저항으로 잡느냐 돌파하느냐가 요번 7월 달에 이 앞으로 5천까지 가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마디일 텐데, 이게 곧 저는 은행주가 어떻게 되나. 네. 그래서 앞으로 중국 주식은 은행주를 봐라, 이렇게 판단해 은행주와 증권주를 봐라,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냥 전반적으로 전망을 봤을 때 중국을 지금 미국보다 증시 측면에서 업사이드를 더 많이 보고 계세요? 네, 왜냐하면 금융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전쟁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화폐전쟁이거든요. 네.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군사력을 표현할 때 우리가 보면 큰 핵 항공모함을 얼마나 갖고 있나 마찬가지로 예. 내가 금융기관의 전체적인 시가총액 사이즈가 얼마나 큰 거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중국 정책당국이 통폐합, 합병 이걸 적극적으로 뭔가 유도시키는 것 같습니다. 금융권에. 네. 그래서 일부 투신사와 증권사의 합병 시나리오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중국 증시 하시는 분들 보면 거기에 그러한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막 돌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냐면 그럴 때 꼭 에너지가 분출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 금융기관 사이즈 키우기가 나오지 않나. 그래서 아까 우리 86년, 87년에 우리 자본금 작은 걸 10배 증가시키듯이 그거 준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에너지는 우리하고는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콩 보안법 제정 이후에 오히려 또 급등을 하고 있는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홍콩이 금융 또 허브로서의 지위도 앞으로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준비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홍콩 에너지를 예. 심천이나 상해로 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이후로 가장 중요한 게 상해 총 시장에 시진핑의 최측근을 거기다 임명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서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시진핑 권력이 뭐 누수 현상이다, 이렇게 뭐 중국 금융기관 부동산 때문에 이상하다, 뭐 이런 분석도 많았는데 네. 실제적인 그거는 더 권력이 강화되고 있고, 오히려 홍콩 보안법 이후로 보안, 안보, 그다음에 오히려 국론을 모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인민들아 다시 주식시장 사라. 이게 그렇죠. 우리는 이게 동학개미보다 중국 인민개미들의 에너지가 엄청나거든요. 워낙 또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그렇죠. 거기는 네. 개인 투자자 비중이 기관 투자보다 큽니다. 근데 이제 기관 투자자도 사이즈를 키운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가 되냐면 그러면 내가 금융기관 사이즈 가서 받아줄게. 네. 이런 논리가 되면 중국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중심 이동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는 또 중국 증시, 그리고 중국에 특히나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은행, 증권주 주목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또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영업이익 7조 원을 돌파할지 여부가 관건인데 어떤 것으로 전망하세요? 이제 동시효과 전에 발표해 주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7조 넘었다. 이제 시장은 7조 이상 나와야 됩니다. 네, 맞아요. 컨센서스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며칠 근데 사이에. 제가 이제 이 시간 통해서 저는 삼성전자 분석할 때 항상 파생시장을 연계해서 분석하지 네. 않습니까? 지금 7조 넘어 따라와 하면서 벌써 금융투자가 땡기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만 하고 선물시장에서는 아직도 추세적으로 매매를 안 합니다. 참, 왜 외국인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왜 저렇게 싼데 안 할까라고 참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데이터를 보시죠. 제가 전번 그 시간에 방송에 갖고 왔던 그래프입니다. 이제 7월 7일 기준으로 이 53,900원 세 번 두둑이 맞은 자리를 뚫느냐 아니면 52,000원을 깨느냐, 이게 결정할 겁니다. 미리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저기 57,000원의 6월 8일 자리, 요때 이제 옵션 시장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고 금융 투자가 요때 이때는 직전 고점이 52,000원대 52,700원 4월 17일 날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금융 투자가 땡기면서 이때는 현물 시장에서
10,000주 이상 사주고 선물 시장에서 1조 이상 때리면서 이때 폭탄 제조해서 제가 이 급락 파동을 예고해 드렸는데 요번에도 비슷한 행위를 합니다. 요번에도 금융투자가 이걸 땡기면서 네. 우리 한번 추세를 보죠. 이럴 때 우리가 기초적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빨리빨리 가보죠. 이 선을 잘 보십시오. 요게 이제 6월 24일 날 287.35, 6월 8일 날 296. 오늘 발표해 갖고 이걸 뚫어주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장중에. 예. 이게 이제 2220을 뚫어주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이걸 뚫어줄 때 이제 거래 대금 사이즈가 증가해야 되는데 요새 주간 단위로 보면 거래 대금 거래소 사이즈나 좀 뭐라 그럴까요? 오를 때 에너지가 뒷받침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약간 줄었어요. 예. 이게 좀 찝찝하고요. 그다음에 현물 동향 보면 외국인들은 참 뭐라 그럴까요? 여기 보시면 금융 투자만 이제 6월 말부터 사기 시작합니다. 네. 이 에너지가 매수 에너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 파란 색깔이 이제 7월 2일부터 증가하죠. 요게 선물 쪽에서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7월 3일까지인데 이제 빨리 가보죠. 삼성전자도 금융사가 계속 사주고 있고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2월 달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은 삼성전자 7조를 때립니다. 네. 이거 왜 이제 사줘야 되는데 이거 아직까지는 안 변하고 있고요. 그러게요. 네. 그나마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저께입니다. 금융투자가 5천억을 샀죠. 네. 이 에너지가 어저께 55,000원 삼성전자. 그런데 요 밑에 단에 파란 색깔 한번 보십시오. 선물에서는 순매도를 했네요. 이게 장중에 5천억까지였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시면 현물에서도 외국인이 때리는데 선물 네. 쪽 보시죠. 98억 매수죠. 뭐 소폭인데요. 근데 예. 장중에 변화 보면 이것도 끔찍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쭉 땡기면서 3,100억을 사줍니다. 빨간 쪽이 외국인인가요? 그래서 286.5에서 291까지 시장을 강력하게 땡깁니다. 막판이 어떻게 됐습니까? 막판에 다 팔았네요. 다 팔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은 팔았다 청산하지 추세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실적 나오지 않습니까? 네. 금융투자는 뒤에서 현물 매수하면서 선물 매도를 하고 똑같이 하고 있고 외국인이 현물 매수, 선물 매수 커버해줘야지 이거를 똑같이 호재 나왔다 하는데 시가 고가 만들면서 흔들어 버리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장은 중국 관련주로만 가고 IT가 힘을 잃어보면 이게 우리는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치고 나가려면 IT가 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늘 가장 중요한 맥점으로 생각하시면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발표되고 실적장으로 갑니다. 삼성전자의 1등 주식이 실적 발표하는데 시장 컨센서스는 7조 이상 나와야 되는데 나왔어요. 예. 그거를 시가 고가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가격대는 삼성전자 57,000원, 선물은 295. 이거를 종합주가지수는 2220. 네. 요 맥점을 유지해주고 뚫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상해 모멘텀으로 같이 가서 IT 단에 또 부품 단이 같이 올라와 주면서 네. 뭔가 IT에서 에너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중국 관련 최근에 6월 말에서 현재까지 시장에 상승 주는 거는 대부분 중국 컨텐츠나 게임이나 약간 이쪽 섹터로 흘러내리고 네. 화장품이나 이런 걸로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오늘 우리의 시장이 중국만큼 강하게 가주려면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지고 부품 단위, 소부장이 가져야 됩니다. 그거 읽어내는 게 우리 전체 시장을 읽어내는데 가장 맥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개장 후에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사안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 증시가 이렇게 또다시 살아남에 따라서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또 하반기 주도주로 봐야 할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종목들 우리가 알아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홍콩 투표법 네. 때문에 또 투표지 폐지 때문에 이제 시진핑 방한카드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화장품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중국 연결고리의 컨텐츠 이거를 여러분들 하반기 주도주로 세팅해서 방송에서 체크해드렸는데 네. 이게 연속성이 나오냐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나와야 된다. 이제 IT도 중국 연결고리 종목. 이제 샌드위치 껴갖고 뭔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이제 IT도 뭔가 중국과 연결해서 매출단이나 뭐 여러 가지가 증가할 수 있는, 갖다 얘기해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이라면 화웨이 부분의 마이너스가 우리 삼성전자가 그 틈을 이용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 인도와 중국 간의 갈등 구조로 인도에서 뭔가 화웨이를 마이너스 에너지로 안 쓰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쓴다 하면서 네. 이게 진짜 매출단에 증가해야 뭔가 연골고리가 나오고 이게 지수를 치고 나갈 것 같거든요. 요 부분을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요 6월 8일이 2217입니다. 6월 24일이 여기 고점이에요. 선물 기준으로 보면 요게 296이고 287. 삼성전자는 여기가 53,900원 똑같습니다. 네. 이제 이걸 치고 나가줘야 돼요. 치고 나가야죠.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거 오늘부터 검증하는 날입니다. 네. 이게 치고 나가줘야지 파생시장으로 여기서 쌍봉자리 윗골이 날리면 또다시 하단 상단 박스 가두리장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그 어느 때보다 7, 8, 9를 결정하는 중요한 맥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전략은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일단 52주 최고가 기준으로 그나마 두 자리 숫자가 보이고 있는 종목만 먼저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고점에서 12% 마이너스. 네.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마이너스 18%. 그동안 주도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점에서 86만원에서 마이너스 12%. 아, 고점에서 조정을 받은 거죠, 요즘에. 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SK바이오팜이 상장되자마자 바이오 쪽에서 벌써 고점 이제 대체제가 나왔다 해갖고 셀트리온, 셀트리온스케어, 뭐 알테오젠 등등등등 해갖고 그쪽은 망가지면서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같이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네이버나 LG화학이나 삼성 SDI, 카카오는 마이너스 그냥 고점 부근에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어제 좋았죠. 네. 그러면 저는 뭘 들여다보겠냐? 요 제일 밑에 가장 징글징글한 현대차 기아차. 이게 중국 연골고리, 중국 치고 나갈 때 같이 편성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하고 가장 미운 종목인 현대차 기아차가 이번에 중국 갈 때 같이 편성해 주나. 그러면 이건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제가 7, 8, 9 나쁘게 본 걸 수정을 해버리겠습니다. 재평가가 돼야죠. 예.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박스 가두리의 종목 순환.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보시면 끔찍하기 시작합니다. 네. 벌써 HLB가 부러졌고요. 마이너스 52%. 시총 상이네요. 예. 그 다음에 알테오젠 마이너스 27, CJENM 마이너스 35.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체제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SK바이오팜. 그러면 SK바이오팜이 오늘도 상한가 들어갈까요? 참 대단한 주식입니다. 그러게요. 어제 사실 상한가가 풀렸었는데 거래가 700만 주가 넘었습니다. 우리가 유동 물량 1000만 주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무서운 현상이 뭐냐면 오늘 거래가 똑같은 700만, 1000만 주면 이건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거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 권해드리는데 오늘 가장 무서운 건 거래가 격감하면서 깨부러 갈 때. 이럴 때는 이건 진짜 무서운 에너지. 갭 하락할 때? 아니, 갭 상승. 아, 갭 상승할 때? 이제 그러면 이건 얘기가 또 달라져요. 그러면 다른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게 품절주 스타일로 가버리면 그동안 우선주나 여기에 연결된 종목들이 또 스위칭이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그래서 전략은 SK바이오팜이 대량 거래되면서 무너지느냐 계속 거래 격감하면서 가느냐 여기에 이제 품절주나 또 종목 순환의 연결고리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흐름의 수익률은 제가 이제 중국 연결고리, 농업주, 그다음에 중국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미는데 연결된 아까 은행증권이면 우리도 거기에 편승하나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전략 짜시는 게 어떻겠나. 아주 중요한 오늘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